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SNS로 수시로 근황을 공유하며 화상통화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젊은 직장인들은 대화 불안이라는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면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최근 들어 대화 단절로 상담을 찾는 부부가 급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늘 싸움이 돼요. 이런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팀이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하루 30분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통의 부재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불신을 낳습니다. 불신이 깊어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가 아닌 대화 단절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IT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업무 실수의 80% 이상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팀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상회의나 메신저로는 미묘한 감정이나 뉘앙스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로 감정을 표현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의 부재는 현대인의 고독과 우울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화는 기술이며 기술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며 대화하는 법, 신뢰를 쌓는 대화법 등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닌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이 자신의 기준과 다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판단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은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관점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 리더십 전문가가 진행한 실험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10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직원들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소 30초 동안 경청한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은 관리자들보다 2배 높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끄는 팀의 생산성이 평균 35%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상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로 들었을 때 자녀들은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즉각적인 판단이나 조언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점차 대화를 회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도 나의 관점만큼이나 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최소 3초간의 여유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고 상대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되 판단하지 않는 열린 대화 방식을 1년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대화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흑과 백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협상 전문가 윌리엄 유리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종종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판단하지 않는 대화의 궁극적인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판단하지 않는 대화는 더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닌 인간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대화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긍정적 소통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전달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심리학 연구소의 실험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동일한 업무 피드백을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전달했을 때 긍정적 표현을 받은 그룹의 업무 개선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그룹의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직장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럴 때마다 실수를 하네요 라는 말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관계심리학자 존 베커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긍정적 소통은 단순히 칭찬하거나 좋은 말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지적이나 조언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가 엉망이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런 접근법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교사들이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같은 부정적 표현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볼까요? 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했더니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긍정적 소통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 소통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대신 이런 방식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사람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단단한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결국 땅이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보면 관리자들이 6개월간 긍정적 소통 방식을 실천한 결과 팀 내 소통이 활발해지고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업무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이는 긍정적 소통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조직의 문화와 성과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긍정적 소통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가능성을 믿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쌓일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대화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나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감정이 앞서 후회할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감정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감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그룹과 나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인 그룹의 반응은 현저히 달랐습니다. 후자의 그룹은 감정적 동요가 적었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잠시 멈추기입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화가 났을 때 뇌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하며 10초만 기다려도 뇌의 산소 공급이 정상화되어 더 냉철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회의 중에 터무니없는 의견을 듣고 화가 났을 때 예전에는 바로 반박했다면 이제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도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나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지만 후자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본의 한 가족 상담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부부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아내가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늦게 오나요? 라고 말하는 대신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라고 표현했더니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 우리도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서, 마트 계산대의 긴 줄에서, 식당의 늦은 서비스에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감정 조절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순간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진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대화하는 법을 터득했다면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바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관된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조직심리학자 에이미 커들랜드는 신뢰는 작은 약속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키는 것, 다음 주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한 IT 기업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한 팀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 팀원들과 10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이 작은 실천이 6개월 만에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팀원들은 팀장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형식적인 대화보다 진심이 담긴 짧은 대화에서 더 큰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보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라는 구체적인 관심 표현이 더 큰 신뢰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리더가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리더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겸손과 성실함이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신뢰는 또한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배려하는 것은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근간이 됩니다. 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CEO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직원들과 솔직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소식만이 아닌 나쁜 소식도 함께 나누며 회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뢰는 시간이 걸리는 투자입니다.
당장의 성과나 효율을 위해 신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단히 쌓인 신뢰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형성이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해 긍정적 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으며 마지막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향합니다. 바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면 성격이 안 맞아서 가치관이 달라서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인간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미 있는 관계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20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장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학력,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대화가 단순히 관계 개선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화를 위한 노력이 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만한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의지입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를 기대하지 않듯이 대화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항상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여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이나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대화는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더 나은 대화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관계는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